네, 안녕하세요. 거꾸로님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입니다. 오늘은 7월 6일이고요. 오늘은 1시간 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읽어볼 논문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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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논문이죠. Chain of Thought Prompting, Illicit Reasoning in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조성국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폴티닷에서 그 LLM 엔지니어로 재직 중인 조성국입니다. 네, 시즌 2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엄청 성장하는 성장의 아이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가 이제 체인 오브 토스였는데 그 토트 프롬프팅이라고 이제 좀 바꿨습니다. 이제 워낙 COT 논문이 좀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서 후속 연구들을 종합을 해서 준비를 해 보았고요. 총 5가지의 논문을 준비를 했다 보니까 실험 쪽에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조회수 신경 써주시는 분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논문은 이제 체인 오브 도트와 이제 제로샷 COT, 셀프 컨시스턴시, 그다음에 리스트 모스트, TOT까지고요. 이번 발표도 유경 발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도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블로그 중에 하나인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두 번째 건데 이제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됐다 보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공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초기 프롬프트는 GPT-3에서 언급하던 그 퓨샵 프롬프팅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와 이제 몇몇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텍스트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언어 모델의 학습 없이도 충분히 좋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때까지 좀 밝혀져 왔습니다. 그림에서 작성된 이 example을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요런 것들을 포뮬레이트 태스크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포뮬레이션 태스크의 성능을 좀 높이고자 그 등장한 첫 번째 논문이 체인 오브 도트 COT라는 개념입니다. COT는 그 왼쪽에 나온 기본적인 그냥 프롬프트 방식과는 다르게 추론 과정 자체를 좀 텍스트로 적어내는 방법인데요. 예시에 나온 것처럼 이 파란색 부분에 5 플러스 2 곱하기 3은 11이다 라고 이제 바로 적는 게 아니고 11이 나오는 과정, 즉 리즈닝을 작성을 하는 게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저자는 총 8개의 벤치마크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언어 모델의 리즈닝의 개념을 적용한 첫 번째 논문이다 보니까 그 리즌을 어노테이션 해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자들에게 인스트럭션을 주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성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논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진 않은데 아마 '언어 모델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벤치마크들이 주로 리즈닝 태스크에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반드시 답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짧은 길이로 요렇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총 3 개의 모델에서 비교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는 크게 2 가지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먼저 모델의 사이즈가 클수록 이제 COT의 효과가 커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두 번째는 태스크가 복잡할수록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GSM8, 그 GSM8K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한 산술 연산이 있고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벤치마크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20%도 안 되던 성능이 COT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0에서 6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요 작은 모델일수록 아웃풋이 플루언트하고 이게 아마
오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금, G죠? 네. 성능 향상은 보이지만 약간 그 성능 향상이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게 이제 자금 모델에서 보여지고 있었었거든요. 요게 왜 그럴까요? 그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예전에 그 한번 다뤘었어요. 그 어떤 논문이었냐면 그때 어 보면은 그 스케일링 그 우리 SFT 다뤘던 논문 네, 맞아요. 거기에 논문 이름이 뭐였죠? 스케일링 인스트럭션 파인 튠드 랭귀지 모델스 이거 아마 승준님이 읽어주셨던 논문인데요. 여기서 잠깐 다뤘었긴 했는데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작을 때 성능이 안 나오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분석까지는 안 해봤었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네. COT를 하다가 중간에 틀리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COT를 하다가 틀리게 중간에 된다. 리드닝을 하게 돼버리면은 그 퓨샷에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인퍼런스 단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인퍼런스 단계겠죠? 그러니까 아마 인퍼런스 단계에서 COT가 중간에 틀리더라도 올바른 답을 내뱉는 케이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 토큰의 상관관계 때문에. 네네. 그리고 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또 다루시는 분들은 음, 토큰을 뱉었다가 다시 바꾸는 경우도 종종 보였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네네. 확실하게 그 토큰의 상관관계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리즈닝 능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놓게 되는 그 리즈닝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체인 오브 소트죠. 체인 오브 소트가 큰 모델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만약에 추론이 틀리거나 만약에 중간 추론 과정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게 틀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험은 혹시 있으셨나요, 성우님은? 저는 보통 아직은 GPT API를 쓰고 있다 보니 경험은 못 해봤는데, 어, 네네. 확실히 튜닝을 했을 때는 약간은 경험을 해보긴 했습니다. 약간 음, 스몰 LLM 정도에서는. 근데 13빌리언이 넘어갔을 때는 조금 음. 그런 모습은 적어졌다라는 것도 보였고요. 뭐 약간 그러면 정성적으로는 그래도 체인 오브 소트를 쓰려면 적어도 한 10B 이상의 모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할루시네이션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한 방법만으로 되게 높은 성능을 보이는 COT가 등장을 하고 후속 연구가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COT를 잘 활용을 하고 아주 잘 분석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제로샷 COT부터 그 후속 연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앞서 봤던 그 매뉴얼 COT의 경우에 데이터셋을 사람이 만들어야 하니 굉장히 좀 번거로웠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 프롬프트의 효과를 보이는 단점이 있었다라고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로샷 COT 같은 경우에는 그 태스크에 관계없이 그 LLM 프롬프트 N사 영역에 resting step by step이라는 문구를 추가를 하면 리즈닝을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펼쳐드리고 보여드릴 텐데, 제자가 제안한 그 제로샷 COT는 투 스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리즈닝 익스트랙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앤서 익스트랙션 단계입니다. 첫 번째에서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이 매직 센텐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음, 리진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만들어진 리진과 퀘스천과 함께 앤서 익스트랙션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앤서는 그 최종적인 응답을 뱉겠다라는 건데 앤서 익스트랙션도 그냥 단순하게 연결을 지어서 뱉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therefore the answer is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이유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에 대한 그 경험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음, 100%는. 그러한 이유는 딱 추론까지만 그 이제
생각하는 단계까지만 적고 결국에는 답을 뱉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를 방지를 하고자 아마 저런 문구를 넣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로샷과 제로샷 COT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비교 실험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제로샷 COT에서 높은 성능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요 두 가지가 산술 추론 문제에서 많이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제로샷 COT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COT와는 다르게 이제 휴먼의 능력을 타지 않고 정말 자동화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법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싼 비용으로 이만큼의 성능까지 높일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로샷 COT는 추론을 총 두 번 하게 되는 거예요? LLM 추론을? 여기서 제한한 거는 총 두 번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로샷 COT와 제로샷은 인퍼런스 횟수 자체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GSM-8K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많이 쓰는 벤치마크라서 어, 요즘 그 수치와 이 수치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텐데 요즘 나오는 LLM 거의 80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네. 시대가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논문이 2년 전 논문이잖아요. 2년 네, 전, 맞 3년 전 논문인가요? 2년 그래서 전. 앞서 매뉴얼 COT에 대한 성능을 보여드리면은 요게 GSM-8K인데 음, 약 50 정도 50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50 정도의 성능을 보였었어요. 사람이 만든 고급 퀄리티의 데이터를 가지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 두 번의 인퍼런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샷만으로 40 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기법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이 논문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 1월에 처음 아카이빙 됐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마 에이다 002가 나오기 전에 했던 실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좀 넘었습니다. 네, 그때 40점이었고 제로샷으로 지금은 80점이다. 네. 그리고 이제 비교 실험도 많이 해 줘서 여러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앞서 매뉴얼 COT에서 퓨샷으로 인퍼런스를 했을 때 퓨샷의 개수 이그젠플의 개수는 8 개였습니다. 아쿠아 벤치마크를 제외하고는 다 8 개고 아쿠아만 아마 4 개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토큰 제한이 4K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동일한 이제 퓨샷 조건 8K를 그 8샷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40 에서 51 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멀티하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3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네. 요 위에 거는 백본이 뭐예요? 얘가 GPT-3입니다. 그냥. INGP3 네. 175빌리언. 네. COT 8샷으로 대략 8점. 네. 그래서 이 제로샷 CO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 제로샷 COT를 했는데 성능이 약 80% 였다라고 하면은 80에서 100 까지 향하는데 다른 메소드를 찾는 것뿐이지, 이게 음, 아마 베이스 테크닉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논문을 굉장히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항상 가장 베이스라인이 되는 게 제로샷 COT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도 이 사람이 단순히 이거 하나만 사용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교 실험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 말고 뭐 first, resting about this logically 이런 식으로 다른 문구를 넣어도 동작을 하지만 그래도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이제 COT를 만들어주는 문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백본에 에서는 별 차이가 점점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지금 나온 모델은 GPT-4나 아니면 GPT-4나 하이퍼클로바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음, GPT-3.5 같은 경우에는 저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을 넣었을 때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음, 사실 지금 어플리케이션 딴에서도 음, 저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닌 다른 문구를 썼을 때
음. 최소 3%까지 성능 차이 나는 모습을 저는 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의존을 하게 되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이 GPT-4나 GPT-4.5에서도 그만큼 3포인트 정도만큼의 그 성능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API에서는 거의 다른, 그러니까 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음.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거의 유사한 성능인데, 제 음. 생각에는 뭐 데이터가 더 부어졌다라든지 혹은 모델의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가 이 문구가 과거에는 마치 매직 워드처럼 해가지고 저희가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을 넣으면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넣었었는데 지금 이 시점으로서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백번 자체의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이 너무 좋아져서 또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이 단어로 안 넣어도 혹은 비슷한 맥락으로 프롬프팅을 해도 충분히 최신 백본에서는 잘 하더라. 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COT 쓰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이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 그 정도의 의견을 드립니다. 네. 짧게 얘기하면 한물 같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죠. 한물 같죠. 네. 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해 드릴 논문은 이제 셀프 컨시스턴티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셀프 컨시스턴티는 그 하나의 답변이 아닌 여러 개의 사고 과정을 생성을 하고 그중 다수결로 최종 답변을 결정하는 기법이에요. COT에 사용되는 그 나이브한 그 그리디 디코딩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그 그리디 디코디가 D라고 찍었다면 오답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COT나 제로샷 C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린 대답이 되겠는데,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샘플 패스가 각각에 대해서 LLM 응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B, B를 찍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더 많아서 B로 측정이 되게 된다면 얘는 이제 정답으로 취급이 될 텐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인퍼런스를 진행을 한다면 정답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프 컨시스턴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리디 디코더로 좀 그 모인 퓨셔 이그젠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샘플 패스입니다. 네, 샘플 패스에서 나온 그 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정답으로 취급을 하는데, 이제 음.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샘플 패스의 개수는 LLM 샘플 패스마다 이제 다른 LLM 개수랑 저 샘플 패스의 개수랑 동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음. 개의 LLM에서 다 뱉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음. 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실험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한 개의 LLM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음. 먼저 이제 가장 쉬운 방식인 템퍼러처를 조절을 해서 텍스트의 좀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탑 K 샘플링, 세 번째는 탑 P 샘플링입니다. 네, 탑 K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큰의 선택을 좀 제한을 시키는 건데요. 음. 그 토큰의 상위 탑 K의 토큰 중에서 하나만 좀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상위 K개의 토큰을 고르는 게 아니고 확률 분포를 이때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누적 확률이 특정 내가 설정한 임계치를 초과할 때까지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네. 방식의 조합도 이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약간은 미치는데 그 음.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생략을 하였습니다. 네. 혹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뭘 추천하시겠나요? 저는 템퍼러처 샘플링입니다. 아, 요새는 음. 잘 나오기 때문에 모델이. 그쵸. 네. 템퍼러처 샘플링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이게 다양하게 템퍼러처를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각각 샘플 패스를 다른 템퍼러처 값을 갖는 걸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이 실험에서는 40 개에 대한 샘플 패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음. 40개 모두 다 다른 템퍼러처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기법을 몇 번 써 봤는데 10개 샘플 패스를 쓸 때 반드시 10 개가 다른 샘플 패스를 가질 수 있도록 그 100분의 1 기준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100분의 1까지는 그래도 좀 다양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음. 이상 쪼개지면은 약간 음. 중복되거나 아니면은 의미론적으로 너무 비슷한 아, 응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음. 다음은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그 추론 벤치마크에서 실험한 결과 이제 모든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복잡한 산술 추론도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는 음. 좀 눈여겨보는 게 음. 이 얼차리스에서 100%를 찍었다라는 음. 요거 몇 개예요, 샘플 패스가? 40개이고요. 40개, 40개. 총 10번 실험해서 평균 값을 작성을 아, 한 거예요. 그러면 400번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40개. 40개를 하니까 성능이 대략적으로 많이 오르네, 엄청. 10점씩, 거의 10점 넘게 오르네요. 맨 네. 마지막인데, 이거 뭐. 그쵸. 그 말은 COT가 어느 정도, 어, COT를 하더라도 뭔가 많이 답변이 틀리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암시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도 음. 되게 복잡한 문제를 풀 때 A라는 사람과 B 사람의 해결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음. 아마 그런 추측을 기반으로 이 실험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좀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작은 모델에서도 잘 동작한다는 겁니다. 작은 모델에서 잘 동작한다는 거고, 특히나 GSM 8K에서 성능 개선 폭이 엄청 크네요. 네, 맞아요. 여기가 조금 많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정도로 수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음. 또 60.1이 그 매뉴얼 COT 기반으로 측정을 다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만든 데이터셋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만든 게 더 성능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음. 게 좀 신기했었습니다. 네. GSM 8K가 난이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높아서 또 요 셀프 컨시스턴시가 잘 동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어때요? 음. 아마 난이도가 저도 이제 안 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뜯어보면은 음. 진짜 얘는 이 벤치마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음. 85, 90을 넘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따라왔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기법인 거죠. 네. 나머지를 높이는 건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식 추론에서의 성능 평가인데 상식 추론도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좀 성능 향상을 달성을 하였고 음. 약간 얘는 산술 추론과는 다르게 그 모델 사이즈가 큰 판에서 좀 높은 성능을 보였었습니다. 음. 네, 다음은 이제 리즈닝 패스에 대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앞서 실험에서는 40개를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평가를 수행을 했는데 10개만 있어도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음. 사실 이 실험 결과 때문에 샘플 패스를 쓸 일이 있으면 10개까지만 일단 10개. 써보는 네, 음. 열- 편입니다. 템퍼러처가 여기서는 아마 고정돼 있겠죠? 템퍼러처가 사실 샘플 패스의 개수를 정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영향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템퍼러처 값을 지정을 할 때 그 난수 값을 고정을 해 놓고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아하, 난수로 했다. 네. 네. 그래서 셀프 컨시스턴티를 좀 한 줄 정도로 두 줄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장점은 민주주의는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표를 받았으면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40번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요. 그래서 앞서 실험에서 샘플 패스가 40개였는데 GPT-5를 기준으로 수학 문제 1000문제를 풀면은 이제 1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맞아. 저는 사용해 보지 40 개까지는 사용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언제나 옳다의 전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그 LLM 다 또이또이 하는 경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우리 셀프 컨시스턴시라는 이 문문 안에서는 어 하나의 LLM을 가지고 이제 여러 번 인퍼런스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사실은 저기 LLM 자체가 다른 것들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좋은 모델을 이제 쓰게 되면은
사실은 약간 그, 뭐죠? 다수결을 할 때 좀 웨이트를 다르게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다음 소개드릴 논문은 리스트 모스트입니다. 그 리스트 모스트는 좀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문제로 분해를 하고 분해된 서브 문제를 풀어나가는 프로퍼티 기법입니다. 즉,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좀 점진적으로 프롬프트에 녹여서 그 최종 결론까지 도달하는 기법인데요. 음,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도 투 스텝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프로블럼 리덕션 단계이고요. 그 하위 문제로 좀 쪼개는 단계입니다. 네, 그림 상단에 나와 있듯이 프롬프트에 "We need to first solve라고 이제 문구를 추가하게 되면은 다음에 해결해야 될 서브 퀘스천이 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서브 퀘스천은 두 번째 이 sequentially solve 서브 퀘스천 단계에서 앤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최종 답변을 나올 때까지 이 단계들을 계속 반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단계로 쪼개어서 풀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을 좀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스테이지 1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도 어떻게 개발하냐면 처음부터 서브 퀘스천을 분할해 놓고 순서대로 한 개씩 호출해 나가는 방식이 생각보다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그냥 서브 퀘스천들을 다 나눠 놓고 음, 각각을 그냥 이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이제 음. 컨캣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프로그램 디컴포지션을 사람이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한 단계로 그냥 쫙 뿌려 버리는 겁니다. 네, 아, 그렇게 되면은 LLM 호출 단계도 n-1번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디컴포지션 해놓고 그걸 병렬로 다 호출한 다음에 그 결과를 취합해가지고 뭐 한 번 더 호출해가지고 결과를 낸다. 뭐 요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하는 것도 그냥 LLM한테 맡겨 버리면은 음, 요새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LLM이 자동적으로 이제 딱 잘 쪼개 주는 그 마법 문구를 찾아내지 못해 가지고 음.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방향성이 에이전트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문제를 내면은 그걸 알아서 분해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각각 풀고 그걸 취합해가지고 최종 결론 내는 게 이제 에이전트라는 방향성인데 아마 요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계속 가볼까요? 네. 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추론에 속하는 그 두 개의 뉴머릭 태스크에서 음, 당시에 소타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음, 표에 작성된 COT는 그 제로샷 COT가 아니고 매뉴얼 COT를 기반으로 측정된 값이기 때문에 리즈닝이 100% 정확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퀄리티 데이터가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모든 곳에서 성능이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 네. GSM-8K도 약간 쉬운 문제도 섞여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많지만. 그래서 음. 투 스텝 만에 풀리는 이런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매뉴얼 COT의 성능이 더 높았었는데 뭐 추정하기로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은 이를 분할했을 때 불필요한 텍스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그 리스트 투 모스트라는 방법 자체가 그 굉장히 복잡한 인스트럭션을 간단한 인스트럭션으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각각 격파하는 우리 흔히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사용했던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과 같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문제 자체가 너무 쉬운 경우에는 쪼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좀 만약에 이 실험을 알고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굳이 쉬운 방법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표였던 것 같아요.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점차 계속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리스트 모스트란 방법조차도 어, 과거의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쪽에서 풀어야 했던 문제가 현재 LLM으로는 그냥 한 방에 풀릴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음, 일단 장점 자체는 복잡한 문제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초등학교 수학 그 교육 과정과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희가 어릴 때 사칙연산을 처음 배우면은 음, 괄호나 연산 등을 고려를 해서 서브 태스크로 좀 풀어내가고 점점 정답까지 확장해 나가면서 풀었었잖아요. 근데 또 네, 이를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면은 정말 쉽지 않았었습니다. 음, 이런 영역에서 좀 기술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네, 단점은 단순한 문제에선 성능 저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과, 음, 이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캐스케이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캐스케이딩이라는 거는 한 단계씩 정보를 누적해서 그 연결을 지었을 때 중간 게 틀려버리면 뒤에 부분도 다 틀려버린다라는 이제 도미노 현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음, 이 리스트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겠죠. 네. 뭐 사실 GOT 계열의 모든 기법들이 사실 이 프롬프트 드리프트 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요것을 좀 저도 많이 주의를 하는 편인데, 음. 주의를 하면서 사용하면은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팁이 있을까요? 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그 퓨샷에 굉장히 좀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무조건적인 자동화를 쓰는 게 아니고 음. 일단 고퀄리티 데이터를 한번 자동화를 시켜 놓고 그 후에 제가 한번 이제 수정 작업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퓨샷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사실 그 인스트럭션을 줄 때 우리가 그 인스트럭션을 굉장히 잘 정제해서 일반화된 문구로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해서 그걸로 명령을 하는 것인데 분명히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인스트럭션 그러면 인스트럭션 주기가 좀 애매하죠. 그럴 때는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퓨샷 데몬스트레이션 방법인데 아마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접근 방법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먼저 하다가 인스트럭션 만들어 보고 안 되면은 퓨샷 좀 더 줘보고 그러다가 뭐 일단 그걸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좋은 인스트럭션을 발견하면 그걸 갈아 끼우고 막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라는 말이 굉장히 슬프게 다가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논문은 Theory of Dos라는 논문, 그 TOT라는 기법인데요. 네, 음. TOT는 그냥 Input, Output, COT, Self Consistency를 정교하게, 굉장히 정교하게 조합을 해 놓은 기법입니다. 네, 서브 퀘스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성된 값을 다음과 같이 트리로 구현을 하고요.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겠다라는 게 이 논문에 제안하는 핵심입니다. 음. 그래서 앞서 이제 TOT는 트리를 구성을 하고 검색을 한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드렸는데, 네,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TOT는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생각을 분해하는 디컴포지션 단계, 두 번째는 제너레이션 단계, 세 번째는 그 각각 만들어낸 생각을 평가하는 이밸류에이션 단계, 네 번째는 다 만들어진 생각들 중에서 최적을 검색해내는 서치 단계입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리스트모스트와 약간 동일한 방식으로 또을 분해를 하는 작업이고요. 네, 세 번째 단계는 서치를 할 때 룩가이드로 사용되는 단계이고, 네 번째는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TOT에서 사용되는 서치 알고리즘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BFS랑 DFS.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BFS와 DFS이고요. 여기 문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알고리즘 말고 더 최적이 있으면 후속 연구에 맡기겠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과 다를 게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V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밸류에이션 단계입니다.
이제 이때는 그 LLM을 기반으로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BFS와 DFS의 알고리즘과 다를 게 없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은 실험 영역인데요. 이제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형태로 구성된 그 세 가지 태스크 안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인 24 게임 그를 예시를 통해서 TOT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디컴포지션과 제너레이션 단계인데요. 네, 중간중간 수식과 남은 숫자들을 표시를 하면 디컴포지션을 LLM이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고요.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할 때는 Possible Next Step이라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T가 3이고 B를 5라고 그 실험을 할 때 설계를 시작을 했는데, B는 이제 브레스 그 넓이고요. T는 그 트리의 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 이것을 기준으로 24 게임을 그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시블 넥스트 스텝 요거가 되면 뎁스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디컴포지션과 제너레이션 단계를 다 거쳐서 지금 구조면은 최대 15 개의 그 노드들이 생성이 될 텐데, 이렇게 15 개의 노드를 생성을 해 놓고 서치와 루커이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치를 할 때는 BFS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루커이드 단계에서는 sure, maybe, impossible 이라는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 그 값이 나왔을 때는 억셉을 하고 아니면은 리젝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 뭐 예시를 들어 드리게 되면은 뭐 여기 이 24 게임 같은 경우는 24를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표니까 24가 되기에 너무 크거나 작게 되면은 앞에 이제 그 impossible 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얘는 선택이 되지 않게 되고, 잘 될 것 같으면 sure, maybe 라는 프롬프트를 붙여서 해당 값 다음에 있는 노드를 찾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실험을 했을 때 TOT를 쓰게 되면은 그 약 74% 까지의 성능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COT만 적용을 했을 때는 10%도 안 되는 성능이니 굉장히 복잡한 태스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실험이라고 하는데, 100번의 실험을 거쳐서 그 제일 좋은 성능, 그러니까 운 좋게 걸린 성능을 측정한 값입니다. 근데 네. COT로 했을 때 49% 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OT는 평균이 74%면 굉장히 좋은 기법이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표겠죠. 네. 뭐 사실 그 요 게임 오브 24 요 문제 자체가 요 TOT의 굉장히 그 좋은 TOT의 성능을 자랑하기에 좋은 문제인 것도 감안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딱 적합한 태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창의적 글쓰기와 뭐 10점 RPD에 대한 성능 평가도 수행을 하였는데, 음. 기본적으로 TOT가 가장 높았다, 내게 짱이었다라면서 이제 실험 쪽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요게 성능이 도매되면은 이게 사람 평가예요? 사람 코헤런시 컴패리슨 요거.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람 평가입니다. 아. 시밀러. 네. 아.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직접 문제만큼 괄목할 만한 차이는 없는 거죠. 네. 음. 네, 좋습니다. 뭐 그래도 음. TOT가 가장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도 논문에는 약간 분명히 네. 밑에는 좀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좀 잘 봐야 돼요. 음. 얘도 분명히 이제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은 단점도 꽤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장점을 정리를 해 보면은 TOT는 일단 그 COT 방식과 기본적인 프롬프팅이 다 가능하고 여러 갈래 생각마다 평가를 진행을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추론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단계를 다 내가 최종적으로 꼴을 만들어낼 때까지 다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고 갖고 갔기 때문에. 이 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그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BFS나 DFS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음. 만들어지는 또시 대부분 낭비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다음 단어의 문장을 생성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인퍼런스만으로도 TOT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음. TOT가 호출이 많으면 그 인퍼런스 비용과 트레이닝 비용을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뭐 그 이외에도 좀 비싼 코스트도 좀 문제고요. 이미 충분히 좋은 파운데이션 성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TOT의 메리트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차라리 TOT보다는 리액트가 훨씬 더 음. 효율적이다, 요새는. 리액트.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총 5개 논문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원래는 이제 GOT까지 준비를 하려다가 이제 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TOT까지만 욕심을 내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면 COT는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풀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음. 셀프 컨시스턴시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리스트 모스트는 쪼갠 후에 생각하면서 풀기고 TOT는 생각하고 점검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장점은 COT는 굉장히 단순하고 효과적이지만 약간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로샷 COT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셀프 컨시스턴티는 COT의 이 신뢰성을 단순하게 해소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비싼 코스트를 내야만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복잡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이제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결론은 좋은 또 프롬프팅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그리고 데이터 그다음에 태스크에 대한 컴플렉시티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우님이 생각하신 게 요 모든 경우의 비용은 뭘까요? 비용이란 모든 것의 비용이라는 건 어떤 걸 모든 것은 뭐를 비용으로 성능을 내고 있는 건가요? 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런 이제 모든 오늘 소개해 주신 다양한 방법들은 어떤 것을 비용으로 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지가 질문이었어요. 요런 비용들은 정말 나이브한 제로샷보다 항상 인퍼런스를 쪼끔 더 해서 인퍼런스 비용을 비용으로 성능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깐 그 말은 뭐냐면 어 인퍼런스 스텝에 우리가 계산 지원을 좀 더 할당함으로써 성능을 올리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음. 인프라는 점점 더 좋아질 거고 가격은 점점 더 저렴해질 거기 때문에 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기법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파운데이션 모델이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음. TOT나 리스트모스트 같이 너무 불필요성이 있는 인퍼런스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뭐 굉장히 LLM이 다양한 회사에서 하고 있어서 하지만 그 모든 다양한 회사에서 모두 사전 학습을 하거나 튜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회사들에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그래도 찾아야 될 텐데 어 이런 이제 인퍼런스 스텝에서 계산 컴퓨테이셔널 스텝을 더 할당을 해 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의 선택일 수 있겠다. 튜닝을 그래서 못하는 그죠. 튜닝을 못하는 회사들에게서는. 저는 다만 네. 패권이 좋아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요런 것조차도 점점점점 어 그 효 효능을 잃어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그쵸. 효율이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저는 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LLM도 그렇고 음. 향후에 LLM이 더 개발되어도 이 COT를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음. 만약에 COT까지 정말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더라면 음. '텍스트를 잘 못 쓴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거나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성능이 안 나오면은 저의 글 솜씨를 가장 먼저 탓하거든요. 아, 그렇죠. 오타가 있는지 잘 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어 끝났군요. 네. 네, 딱 좋습니다. 마지막 한 장인데 네네네. 블로그에서 추천 조합도 있더라고요. 뭐 아, COT랑 TOT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음, 공학 문제 같은 문제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COT, TOT, GOT를 모두 다 합치게 되면은 의학이나 법률 아니면은 투자 이런 굉장히 복잡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블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좋은 모델 하나를 쓰는 걸 추천합니다. 네. 네, 오늘 성국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소감, 요걸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새는 돈이 없으면 인프런스도 못하는 세상이 오고 있구나라고 뭐 그렇죠. 되게 안 좋게 좀 생각한 것도 있는데 음, 확실한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단계대로 COT 그러니까 뭐 텍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LLM의 성능이 올라가는 건 분명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 뭐 LLM 학습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 학습을 못하는 그런 회사나 어떤 연구 기관에서는 사실 그 대안을 찾기 마련인데 요 COT 계열의 논문들이 사실 그 하나의 방향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런 계열의 연구들도 어떻게 변해갈지 상당히 또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국님 발표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